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됐습니다. 직전에는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이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에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짐작만 할 뿐 확실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교체 하루 전만 해도 대통령실은 그런 일 없다고 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아니, 알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더 이상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댓글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드리고요. 청취자분들의 선물 릴레이, GP코리아가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사업회와 콜라보한 몽시엘 시계, 금장 5개, 은장 5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늘까지 메일로 여러분들 사연 받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도 받아서 오후 2시에 마감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뒤에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 참 10분 추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골라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이 좀 이상했습니다. 결국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됐는데 장성철 소장 엊그저께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막 이런 이야기 있을 때 물러날 것이라 이렇게 전망하셨죠. 네. 어떤 것을 근거로 그런 얘기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아니 뭐 될까요? 다른 정보는 없었고요. 그냥 언론 보도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럴 때 꼭 용산식으로 답변하시네. 이럴 때 하는 대사 있잖아요. 드라마 대사.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진실을 얘기해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저 용산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요. 예. 용산 화법을 그렇게 벌써부터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저간의 사정들을 보면서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보실장 바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뀌기 하루 전날 또 굳이 없다 그런 건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대통령이 김성한 안보실장과 오찬을 했다. 그 오찬은 뭐 그런 일 없으니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런 뜻으로 읽힌다. 그런 걸로 봐서 설사 교체가 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끝난 뒤에 있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루 만에 딱 교체가 되니까 이거는 뭐지? 거짓말인가? 거기에다가 하루 만에 교체가 됐는데 1시간 만에 또 후임자를 바로 발표합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됐다. 그러면 후임자 선정까지 다 해놓은 상황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계신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일은 빼고요. 그 인사 부분이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라는 게 사실 인사권자의 결심에 따른 것이지 다른 사람은 다 해석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그날 점심을 대통령과 했는데 본인을 계속 신임한다고 얘기했던 뭐 김성한 전 실장 얘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냥 본인 해석인 거예요. 다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실장을 교체한 그 시점에 대해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 이렇게 교체되기 전에 인사 없다고 부인하는 거는 늘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럴 거라고 국민들이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바로 바꾼다고 솔직하게 미리 언론에 얘기를 아니 할 수는 납득할 없잖아요. 만한 해명이라고 보내야 이거예요. 대통령은 해명한 게 없죠. 아니 대통령실에서 예. 왜 꼭 대통령 뭐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은 아니다.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뜻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너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그게 대통령실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일단 대변인이 있고 홍보수석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얘기가 나온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이 취지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하고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으면 일단 그것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바뀌는구나. 이게 안에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기자들이 좀 넘겨짚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하루도 안 돼서 뒤집어지면 그건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가 정직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상황이 한 두어 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 69시간 관련해서도 어떤 핵심 참모가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다음 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긴 발언을 통해서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언론에 나오는 어떤 관계자발의 얘기와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저로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이 소통 노력을 잘 안 하고 있다고 비난받기에는 좀 포인트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각종 언론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안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성환 안보실장을 그냥 한미 정상회담 후에 그때 교체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전에 김태효 제1차장이 문제 제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네,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김성환 실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다가 소극적으로 이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김성환 실장은 김태효 제1차장이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 것도 얘기를 듣고 대통령의 의중도 알아서 본인이 5시에 이제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태효 1차장하고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어떤 알력 그리고 주도권 다툼 분명히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근데 알력설 같은 경우에도 그럴 만하다 싶은데 이철규 의원도 여권의 핵심 실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알력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여당의 대변인이신데 알력설과 관련해서 뭐 좀 들은 거 있어요? 알력설은 뭐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제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고 다만 이 부분은 언론 보도에 근거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 블랙핑크 공연 관련해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와의 공연 자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정통 외교 관료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이 용산 전체 다른 분들 그 외교 관료 말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그 비중의 차이가 커서 그 생각 차이 때문에 아마 일정이 좀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보신 거다. 그리고 이제 외교 쪽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뭔가 외교 행사를 하는 경우에 어느 정부 때인지 모르겠는데 계약 관계 이런 걸로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외교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애초에 지레 짐작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측 다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어쨌든 대통령의 판단은 보고가 누락된 것을 상당히 중시했다.
그 결과 인사 조치가 됐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예. 그 알력설과 관련해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 바꾸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이충면 외교비서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충면 외교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실장의 외교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아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문희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성환 실장 라인이고 이충면 신임 외교비서관은 김태우 실장이 아끼던 사람이다. 그럼 이걸 놓고 보면은 지금 안보실의 주도권은 김태우 실장 차장한테 넘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언론 듣기에 의전 비서관 날린 것은 김성한 의전 비서관이 누구 사람이라고요? 외교비서관. 처음에 의전 비서관 날아가고 그다음에 네, 외교 비서관 외교비서관. 날아갔잖아요. 근데 의전 비서관하고 외교 비서관이 라인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외교 비서관이 원래 있던 외교 비서관 예. 이문희 외교 비서관은 김성환 라인인데 예. 지금 새로 신임 외교 비서관 이충면 비서관은 김태호 1차장 라인이다. 아, 그 의전 비서관하고 상관없이. 의전 비서관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의전 비서관, 외교 비서관이 그 전에 이렇게 바뀌었지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봐야 합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까?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블랙핑크 이거는 하나의 그냥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 이것만 갖고 대통령께서 뭐 안보실장을 그만두라, 경질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그 블랙핑크 건이 이제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난 주말에 김성한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흘렀고 그게 이제 계속 가달라라는 오찬인 줄 알았더니 결론적으로는 고별 오찬이 돼버린 거고 그 과정에는 중간에는 이제 김태호 차장의 대통령 독대가 있었다. 그래서 독대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사의 내지는 뭐 교체까지는 망설였는데 그 독대 이후에는 조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심을 했고 안 말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오후에 발표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소통의 부재나 또 알력설이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다 떠나서 아침에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용산 이전을 왜 했는가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게 쫙 뜨더라고요. 맨 먼저. 그러면서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과거 청와대가 역대 불통이었던 이유는 국민과 단절된 공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저는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으면 기자실도 1층에 있고 또 나가면 용산 공원에서 주민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서로 소통하기도 쉽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강조를 그 했습니까? 홈페이지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요? 지금도 있어요. 대통령실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내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지금 중대한 한일, 한미일 공조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이런 혼전 난맥상은 역대 정권에서 소위 그들이 청와대에 닫힌 공간에서 불통이었다고 했던 역대 정권에서도 단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국민이 또 하루 동아일보 보도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다음날 또 바뀌고 이런 모습 보면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소통은 또 과거에 이미 뭐 끊어졌다고 보고요. 투명성, 신뢰성 어떤 것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러려고 일본 가서는 또 그렇게 저자세였나 다 주고 왔나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또 이런 아슬아슬 불안한 상황에서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국민을 좀 안심시킬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스피커를 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수석도 그 역할을 안 하고 있고 새로 선임된 대변인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 그건 대통령의 뜻이 이렇구나.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며칠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모습은 또 이거는 그럼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맞는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문이 날마다 제기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궁금하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블랙핑크를 아는 모르는 분도 있죠. 근데 블랙핑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1억 뷰 이상 그렇죠. 네. 기록한. 레이디 가가보다 지금 더 지금 유명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참 의아한 게 사실은 외교 과정에 뭐 정상회담 국빈 뭐 만찬 국빈 방문 중에도 문화행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행사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절대 메인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한미 지금 70주년 기념도 해야 되지만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정말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외교 관료들은 제가 보기에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문화행사는 약간 부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질 바이든 여사가 이 문화행사를 제안했는데 그걸 보고를 안 했다.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럼 이 공연이라는 건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하면 이제 결국 부부 동반 모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원장도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뭔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가는데 그럼 당연히 이게 뭐가 이유가 있지? 그럼 그 문화행사를 제대로 보고 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건데 그 화난 이유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 때문이냐라고 사람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봐도 아니, 김성환 실장 이분이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다 조율하고 온 분 아닙니까? 그럼 아무리 뭐 보고를 안 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순서지. 지금 가기도 전에 이래 버리면 지금까지 뭐 영국 방문이나 일본 방문은 다 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미국 방문은 가기도 전에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는. 근데 블랙핑크 공연 이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한 거고 제안하면 결국은 부부 동반 만찬 모임이란 말이죠. 근데 네. 그 제안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보다는 김건희 여사한테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부인끼리 어떤 행사 만드는 것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공연에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소설이지. 보고가 그 얘기는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아니 결국 공연을 질 바이든 여사가 그거는- 공연을 제안하면은 그거를 대통령한테 물론 대통령실이 하겠죠 당연히. 근데 행사는 영부인끼리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죠. 하여튼 이 정부 들어서 희한한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상상의 나래를 민주당에서는 펼치게 김건희 하네요. 여사 이렇게 얘기를 좀 꺼내는데 좀 더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댓글에 올라오는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웁스람님이 외교 사안이 산적했는데 의전 행사 보고 안 했다고 외교 책임자를 잘라요? 그것도 회담 직전에? 이런 생각 국민들이 한단 말이에요. 들국화님은 이 중대한 시국에 연예인 쇼보로 미국 갑니까? 그것 때문에 관료를 자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자꾸 이제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궁금함에 대해서 좀 뭔가 얘기를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건 딱 하나 때문에 지금 경질이 되고 인사 조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러지 거예요. 않겠죠. 그게 아니라 네. 이제 그 기사에도 보면은 뭐 기사에 꼭 의존해서 말씀드린 게 죄송하긴 한데 이게 누적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외교 관료 출신 그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소위 말해서 이 정보 보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른 부서들과의 정보 공유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것이 누적이 돼서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기사거든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볼게요. 물러나는 김성한 실장이 차라리 조용히 물러나면 이런저런 궁금증은 있을 건데 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면서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이제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 이제 국민들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국가안보실장의 인식이라면 저는 그걸로도 이 국가안보실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숙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라고 인식을 한단 말입니까? 그 직을 떠나시는 분의 마지막 고별 발언 다르게 말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님으로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제 역량이 부족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했으나 그런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 만한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 한계를 내가 절감하고 그만둔다. 저를 욕해달라. 그것이 올바른 태도고 대통령을 지키는 거지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그 인식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앵커님 지적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더 많네요. 저는 그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의 그 대국민을 향해서 내놓는 발언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내놓는 입장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한 번도 기자들과 만나지 않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궁금할 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까놓고 밝히겠습니까? 안 되지만 최소한도 국민들이 그래 그렇겠구나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전에도 조금 국민에게 좀 설명이 필요하다. 당신의 결단이었다면 그 전후 과정이 좀 설명이 필요했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다녀와서도 국무회의에서 훈화 말씀처럼 23분인지 5분인지 하실 게 아니고 기자간담회를 하든지 어떻게 회견을 열든지 해서 좀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야당도 좀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 또 지금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성환 실장의 퇴임하면서 그 말미에 뭐 학교로 뭐 3월 중순에 학교로 돌아갑니까? 학기 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행간을 읽어보면은 경질로 읽혀지고요. 그리고 그게 억울한데 애둘러서 표현했다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4주 남겨놓고 한미 정상회담을 그동안 해온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조태영 지금 이제 신임 실장은 또 무슨 죄입니까? 미국에서 계속해서 미국 측하고 협의하고 뭐 IRA든지 무슨 뭐 반도체 관련 법이든지 이런 거 다 논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또 지금 제1공관장 회의하러 왔다가 여기 지금 눌러앉게 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오늘부터인가 바로 출근이라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일련의 난맥상을 보면서 좀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고 우리는 언론 보도만 보면서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 언론 보도조차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은 버젓이 국민과의 소통하겠다라고 이전의 당위성을 여전히 이렇게 크게 띄워놓는 모습 보면서 좀 비참해지는 거죠. 그나저나 지금 이렇게 이제 외교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이 바뀌면 한미 정상회담, G7 중요한 회담들이 있잖아요. 차질은 없을까요? 지금 뭐 미국 대사관은 김중구 주미대사관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로 이제 그 대사관 업무를 맡고 하는데 한 달 남았단 말이에요. 뭐 차질이 있다고 말은 못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회담을 해야 되니까 주미대사관은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요. G7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가장 중요한 지금 외교안보 수석이 없고 안보실장이 겸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외교비 상황까지 완전히 그 용산의 외교 관련한 사령탑들이 한 번에 바뀌고 그 시점이 너무 바쁜 시기다. 이 점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외교안보수석은 왜 없앴죠? 왜냐하면 국가안보실 하면 우리가 이제 NSC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교보다는 안보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 보면은 외교 쪽에 더 좀 무게가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외교 수속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부 출범 초기에 그 외교, 국방 요 중에 어떤 쪽이 그런 국가안보 전체와 관련해서 주도권을 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는 그때 왜 용산 들어갈 때 이 규모를 좀 줄인다고 해서 수석 숫자도 줄이고 하면서 예. 수석 비서관 숫자가 줄면서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 수석의 역할을 겸하는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 국가안보실 자체가 외교에 조금 더 치중된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이 순수한 저희 이제 뇌피셜인데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뇌피셜입니다. 무서워.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김성한 수석 같은 경우는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부 공무원 출신은 아니지만 이번 아마 한일 정상회담도 좀 영향이 없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외교관이나 오래 했던 분들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일본에 나오는 거 대충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해봤고 다뤄봤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일본과의 협상이라든지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거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뭐 일본 통이라든지 일본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이거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좀 제어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든지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 우리 외교 지금 한 70년간의 일본에 대한 거의 기본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만 해도 한일회담 반대했을 때 사실 학생들한테 불가피하게 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전통 외교 관련한 외교를 다루는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실망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이제 김태호 차장의 위치인 거죠. 예. 하여튼 좀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그런 발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